안녕하세요. 저는 DSBA 연구실에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인 김선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Variational Adversarial Active Learning에 대한 논문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오버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Related Works, 그리고 방법론, 실험을 비롯하여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VAAL에 대한 전반적인 오버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VAAL은 Variational Adversarial Active Learning의 약자를 따서 만들었으며 다음과 같이 Variational Autoencoder 그리고 Adversarial Network를 이용하여 잠재 공간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때 VA와 Adversarial Network 간의 미니맥스 게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VA는 Adversarial Network가 모든 데이터가 라벨링된 풀로부터 올 것이라고 예측하게 하고 있으며 Adversarial Network는 반대로 이 잠재 공간상에서 차이를 기반으로 해서 라벨링된 데이터로 왔는지 언라벨링된 데이터 풀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구분할지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논문에서 다루어진 개념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 그리고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액티브 러닝입니다. 액티브 러닝의 전반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으며 이 액티브 러닝의 목적은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 풀에서 가장 인포메이티브한 샘플을 쿼리로 선택하여 어노테이션을 진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때 오라클에 의해서 라벨링이 진행될 가장 representative한 쿼리를 샘플링하여 라벨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성능을 얻기 위해서 라벨링 버젯이 제한된 상황에서 라벨링한 데이터를 선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언라벨된 풀에서 선택된 일부 데이터에 대해서 라벨링을 진행하고 이 라벨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액티브 러닝 방법론으로는 다양한 방법론이 있는데 크게 2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Query Acquiring 또는 Pull-based 방법론입니다. 해당 방법론에서는 인포메이티브한 샘플을 추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샘플링 방법론을 이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uncertainty에 기반한 방법론, representation에 기반한 방법론, 그리고 uncertainty와 representation 모두 혼합해서 사용하는 combination 또는 hybrid 기법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query synthesizing 방법입니다. 해당 방법론에서는 이 가장 인포메이티브한 샘플을 생성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생성을 위해서 다양한 생성 모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 query acquiring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 uncertainty에 기반한 방법론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확률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uncertainty를 추출하는 베이시안 그리고 베이시안을 이용하지 않는 non-베이시안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이 representation 기반 방법론들의 경우 주어진 배치 내에서 다양성을 다양하게 확보하면서 몇몇 샘플을 선택하는 방법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representation에 기반한 방법론은 대표적으로 코어셋이 있습니다. 이러한 query acquiring, 즉 풀 기반 방법론들은 랜덤 샘플링보다 좀 더 효과적이고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하이브리드 방법론의 경우에는 이 uncertainty와 representation을 모두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하이브리드 방법론들은 2단계 프로세스를 거쳐서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배치 내 가장 representative한 이 포인트를 선택하기 위해서 높은 uncertainty를 갖는 포인트를 선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conditional entropy 그리고 information density에 기반하여서 representation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 기반 방법론들은 다음과 같이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diversity 또는 representation에 기반한 방법론들을 살펴보자면 기존 코어셋의 경우
대형 이미지 분류의 효과적인 방법론이긴 하나 클래스 수가 증가하면 이 증가함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고차원 데이터에서의 차원의 저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이 코어셋과 같은 거리 기반 방법론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비효율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VAAR은 VAE를 이용해서 고차원 데이터에서도 효과적인 representation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 코어셋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이용되는 액티브 러닝입니다.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경우 클래시피케이션보다 더 많은 어노테이션 비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 있어 액티브 러닝을 이용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에 액티브 러닝을 적용한 대표적인 예시로 Suggestive Annotation, Essay가 있습니다. 이 Essay는 투스텝 전략을 이용하고 있는데 우선 라벨링된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의 앙상블로부터 얻어진 uncertainty를 이용하고 있으며 코어셋을 추가적으로 이용해서 representative한 데이터 포인트를 선택하는 방법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Variational Autoencoder입니다. 이 Variational Autoencoder는 피처 공간 분포에 Prior Distribution을 배치하고 예상 로어 바운드를 사용해서 학습된 posterior를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이 오토엔코더는 효과적으로 피처 공간 그리고 representation을 학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VA는 이 잠재 변수 모델의 예시로 이 고전적인 오토엔코더 그리고 디코더 구조를 따르는 잠재 변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방법론인 VAAL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AAL의 전반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VAAL에서는 VA를 이용해서 라벨링된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때 VA 그리고 Adversarial Network 또는 Adversarial Classifier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VA는 Reconstruction Loss 그리고 Adversarial Loss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Adversarial Network를 속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Binary Classifier는 라벨링 되지 않는 샘플을 예측하고 어노테이션을 위해 오라클로 보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VA는 모든 샘플이 라벨링된 데이터로 왔다고 하게끔 속이고 Adversarial Classifier는 이 라벨링 되지 않은 샘플 그리고 라벨링된 샘플을 구분하게끔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몇몇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스크 러너는 라벨링된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전체 라벨링된 데이터를 라지 XL이라고 할 때 일부 샘플링된 라벨링된 데이터를 스몰 XL 그리고 YL 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라벨링 되지 않은 전체 데이터 풀은 라지 XU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버젯 B만큼 이 어노테이션을 진행할 데이터를 선택하여 이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에서 라벨링을 진행해 주게 됩니다. 이 라벨링된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하는 태스크 러너는 액티브 러너가 학습되는 태스크를 학습하고 있으며 이 액티브 러너의 목표는 반복적으로 이 고정된 샘플링 버젯 스몰 b개만큼의 반복적으로 쿼리를 선택하여 라벨 효율적인 모델을 학습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때 태스크로는 이미지 분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과 같은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결과를 리포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Transductive Representation Learning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라벨링된 풀로부터 학습된 representation에 부재한 피처를 포착하기 위해서 언라벨된 데이터를 이용하고 transductive learning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representation 학습을 위해서 베타 variational autoencoder를 이용하고 있으며 여기서 인코더는 가우시안 프라이어를 이용하여 저차원 잠재 공간을 학습하고 디코더는 인풋 데이터를 재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Q세타 그리고 P세타는 이 세타에 의해서 파라미터라이즈 되는 인코더와 디코더를 각각 의미하고 있으며 PZ는 그 가우시안에서 선택된 프라이어 값 그리고 베타는 이 최적화 문제를 위한 라그랑지안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식은 주어진 샘플의 marginal 이 likelihood에 대한 variational lower bound를 최소화하는 목적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dversarial representation learning입니다. 대부분의 uncertainty에 의존하는 기존 샘플링 방법론들은 모델이 예측값이 불확실할수록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가 더 informative 해야 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론들은 이상치에 민감해지는 문제가 존재하였고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이 대신 샘플링 전략을 위해서 adversarial network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adversarial network는 잠재 공간 상에서 이 인코딩된 피처들을 구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간과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adversarial network는 이 latent representation을 바이너리 값으로 다음과 같이 매핑을 해주고 있으며 그 라벨링된 데이터인 경우 1 아니면 0으로 이렇게 바이너리 값으로 매핑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이 BA는 이 라벨링된 데이터 그리고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를 비슷한 확률로 같은 잠재 공간 상으로 매핑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BA 그리고 adversarial network가 adversarial한 방식으로 함께 학습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수식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 BA는 라벨링된 데이터와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를 비슷한 확률 분포로 같은 잠재 공간상으로 매핑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이 확률 분포는 Q세타로 표현을 해주고 있으며 라벨링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그리고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의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Q세타 그리고 P세타는 이 세타에 의해서 파라미터라이즈 되는 인코더, 디코더를 의미하고 있고 PZ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우시안으로 선택되는 프라이어 값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수식은 이 BA에 해당되는 로스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에 해당되는 로스를 기반으로 전체적인 목적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샘플링 방법론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사람에 따라 오라클에 의해 제공되는 라벨의 정확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오라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아이디얼 오라클 그리고 노이즈 오라클인데요. 이 아이디얼 오라클은 액티브 러너에게 정확한 라벨을 제공하는 오라클이라고 할 수 있고 노이즈 오라클은 이와 반대로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틀린 라벨을 제공하는 오라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각적으로 유사한 클래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노이즈를 추가해서 이 틀린 라벨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 실제 상황과 좀 유사한 상황을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오라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샘플링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산출된 예측값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각 배치에서 이 스몰 b개만큼의 샘플을 선택하고 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낮은 컨피던스 값을 갖는 샘플들을 기준으로 이 샘플들을 선택하여 오라클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험입니다. 실험 세팅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초기 데이터셋으로는 라벨링된 학습 데이터셋의 10%를 이용하였으며 배치당 선택되는
샘플 수인 버지 크기는 학습 데이터셋의 5%로 설정하였습니다. 각각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의 다음과 같은 데이터셋을 이용하였고 성능 평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평가 지표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다음과 같이 사이파10, 사이파100, 그리고 칼텍 256, 그리고 이미지넷에 대해서 성능을 평가한 결과 장표입니다. 전반적으로 BAL은 다른 베이스라인 대비 적은 데이터 사용으로도 높은 성능을 달성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파100의 경우 100% 데이터를 사용할 시 최대 정확도는 약 63.14% 있지만 이 BAL을 이용하게 되면 40% 정도의 데이터만을 이용하면서도 47.95% 정도의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BAL은 코어셋이나 앙상블 대비 2.5% 정도의 적은 데이터, 약 1250개의 라벨에 해당되는 이 적은 데이터를 이용하고도 비슷한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눈여겨볼 점은 이미지넷과 같은 이 대량 데이터셋에서도 기존 방법론 대비 큰 폭의 성능 향상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약 48.61% 정도의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25만 6천 정도의 이미지를 이용하면 이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이는 코어셋이나 앙상블 대비 약 3만 2천 장 정도의 이미지를 덜 사용하면서도 동등한 성능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기에서는 시티스케이프스 그리고 BDD100K에 대해서 성능을 평가하였고 두 가지 데이터셋 모두에서 BAL이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시티스케이프스의 경우 54.1%의 min IOU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QBC, 코어셋 등의 방법론들은 각각 800 그리고 910개의 라벨이 필요했지만 BAL은 이보다 훨씬 적은 743개의 라벨만을 이용하는 이 적은 어노테이션만을 필요로 하면서 같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BAL은 댄스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요구되는 이 시간 그리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입니다. 다음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는 BA를 제거한 경우 그리고 frozen BA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용한 경우,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제거한 경우에 대해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실험에서는 이 핵심 모듈인 BA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해서 각각의 영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태스크로는 시티스케이프스보다 크기가 큰 BDD100K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미지 분류 태스크를 진행하였습니다. 각각의 결과를 좀 살펴보자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만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학습할 시에 가장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다음 세팅에서는 BA를 추가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할 시 저차원 공간으로 인코딩, 디코딩을 진행하면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만 있는 경우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랜덤 샘플링과 비슷하거나 낮은 성능을 보이면서 라벨링 되지 않은 풀 샘플의 representativeness를 학습하는 것은 실패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와서스테인 거리에 기반한 BA만을 이용한 경우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요.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학습된 잠재 공간상에서 측정한 uncertainty로 인해서 랜덤 샘플링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디스크리미네이터만 있는 경우보다 이 BA를 함께 이용할 시 더 나은 representation 학습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BAAL은 디스크리미네이터와 BA의 adversarial game을 통해서 uncertainty를 학습하며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강건성 평가 결과입니다. 다음과 같이 크게 3개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고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우선 첫 번째 실험에서는 편향된 초기 라벨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이어스는 잠재 공간상의 대부분의 영역을 잘 커버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 초기 라벨링된 이 샘플들이 데이터 분포를 잘 표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VAL은 다른 베이스라인 대비 높은 성능을 보이면서 강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버젯 크기에 따른 성능 영향입니다. 이 다양한 버젯 상황 하에서 VAL은 이 코어셋 그리고 앙상블의 성능을 뛰어넘으면서 다양한 버젯 크기에서도 성능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자면 이 버젯이 전체 라벨링된 데이터의 10%일 때보다 5%일 때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었으며 더 큰 샘플 배치하에서는 인포메이티브한 샘플보다 더 많은 샘플이 있는 것을 더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오라클에 따른 영향입니다.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본 논문에서는 아이디얼 오라클 그리고 노이지 오라클 두 가지 오라클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노이지한 오라클, 즉 부정확한 오라클에 의해 생성된 노이지한 데이터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면서 그 결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노이지 데이터는 부정확한 오라클에 의해 만들어진 노이지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함이 있는 라벨은 클래스 간의 모호성으로 인해서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이지 오라클 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결과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 노이지한 라벨의 차지 비율이 점점 증가할수록 액티브 러닝 방법론은 랜덤 샘플링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면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어셋 그리고 VAL은 태스크 러너에 의존하지 않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오라클과 견줄 만한 성능을 보인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한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샘플링 시간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액티브 러너의 샘플링 전략에서 시간 효율적으로 샘플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장표에서는 이 한 샘플링 이터레이션에서 샘플링하는 때 걸리는 시간을 리포팅하고 있으며 여기서 목표는 이 랜덤 샘플링과 최대한 비슷한 적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 시간은 모든 방법론에 대해서 라벨링 되지 않은 풀에서 고정된 버짓의 이미지를 샘플링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입니다. MC 드롭아웃의 경우 다수의 포워드 패스를 수행하면서 10개의 드롭아웃 매스크로부터 uncertainty를 측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샘플링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코어셋 그리고 앙상블은 VAL에 견줄 만한 성능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 VAL은 이러한 방법론 대비 샘플링 시간에서 큰 격차를 보이면서 훨씬 시간 효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코어셋은 샘플 선택을 하기 위해서 최적화 문제를 풀어야 하지만 VAL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인퍼런스하고 산출된 확률 값을 기반으로 샘플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더 효율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앙상블의 경우에는 결과 산출을 위해서 5개의 모델을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VA와 디스크리미네이터 간의 어드버서리얼 게임을 통해 라벨링된 데이터와 라벨링되지 않은 데이터의 잠재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VAAL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VAAL은 다양한 스케일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셋 하에서 소타 성능을 기록하며 놀라운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노이지한 라벨 그리고 편향된 초기 라벨링된 데이터 상황 하에서도 강건한 성능을 보이면서 강건한 방법론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BAAL에 대한 논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